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즐겁게, 좀 기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월 말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미국에 비교해서 좀 많이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에는 아주 긴 기간, 뭐 장기 투자를 이제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은 투자할 만한 정도의 위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 1월 달 들어와서 보름도 안 돼서 한 5.6% 정도 성과가 나다 보니까 무슨 좀 성공적으로 저희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들은 아마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 1% 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 1월달 기준으로는 확인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은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비교하냐? 그리고 진짜로 한국을 투자할 때 있어서 당신만의 노하우는 뭐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절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한국 시장이 좀 진짜 싸졌네? 한번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발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진짜로 한 3년 정도의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진짜로 이게 싸게 거래될 정도로 과거의 수익률이 진짜로 한국 시장 수익률이 되게 나빴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진짜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과거 말고요. 현재에 비춰봤을 때 이런 기업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성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에서 정말로 비교할 만한 수준에 있는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진짜 미국과 한국의 사이클, 즉 비교할 수 있는 위치가 판가름이 난다. 그러면 서로 좋은 위치, 나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국 혹은 미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영상의 전반적인 부분이고요. 이 과거 수익률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제가 한 50% 정도 할인되면 되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하고 한국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지수 기준으로 미국은 한 1년 동안 25% 올랐고요. 한국은 1년 동안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27%, 약 한 30% 정도 올랐고요. 미국은 13% 넘게, 한국은 13% 넘게 빠지다 보니까 약 한 41에서 42%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 가격 수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많이 올랐고 한국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다. 근데 지지부진한 게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손실을 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싫은 건 당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과거의 수익률을 이랬는데 그럼 올해 어떤 숫자를 보고 확인을 하고 진짜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측면에서, 즉 기업의 이익이, 즉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의 증가율, EPS 증가율은 15%고요. 그리고 코스피, 한국은 22%로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한국이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증가하는데 한국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니 일단 현재 2025년 1월 기준으로는 성장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PER 값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PER 값은 Price to Earning Ratio, 즉 주가가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몇 배 정도 거래가 되느냐. 미국이 지금 2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이 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이제 주가 지수에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9년이면 해소가 가능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이 걸려야 해소가 가능합니다. 즉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3년 동안 거의 한 40% 정도 한국보다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PER 값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거의 2.7배 정도, 2.6배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9년이면 회수가 되는데 미국은 거의 23년 정도 걸려야 회수가 되다 보니까 거의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을 놓고 볼 때는 2.6배 정도 거래가 돼서 정말 2배 이상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기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숫자가 아니고요. 현재 기업의 2025년의 연간 이익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그러니까 기업 분석가들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간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1년에 미국이 한 15% 정도 증가를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이 성장이 한국은 22% 정도 증가하니까 성장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조금 더 괜찮구나.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한국이 가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은 23년 걸려야 주가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한국은 9년이면 회수가 가능하구나. 가치 측면에서는 한국이 거의 절반 이하에서 거래가 되는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서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분의 9면 거의 이제 한 4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절반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한국 기업 PER 9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2.6배 정도 그러니까 260%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다. 그 이유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률, 과거 수익률에서 그게 판가름이 나는데 거의 40% 이상 성과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기업 이익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PER,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을 기준으로 한번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요약하는 것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전체 이제 주가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게 비싸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싸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이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해당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의향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가의 위험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이제 특정 기업이나 그 해당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아무래도 인기가 없으니까 싸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요 중간에 그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저희가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올라오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겠다. 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성 자체가 떨어진다. 즉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싸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되게 싼 경우에는 주가가 쉽게 튀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내에서 그 해당 주식을 팔 만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 사실 주가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잘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아서 모멘텀이 높은 구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 사이클 주가가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구간을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PER 값,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같은 경우가 23배, 그러니까 한국보다 거의 2.6배에 2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이 아무래도 존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9배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반토막 이하, 이제 절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가 모멘텀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주가의 사이클상 놓고 봤을 때 좀 비싼 구간에 있구나. 한국은 좀 싼 구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의 주가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 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높지만 좀 이렇게 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같이 좀 비싸서 리스크가 좀 높은 위험이 높은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구간에 있구나 정도로 요약을 하면 올해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 이러한 잣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연관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한국 시장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투자할까? 그냥 코스피 200 혹은 코스피 아니면 미국의 S&P 500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쉽게 그러면 코스피 200을 투자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ETF가 되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는 만약에 비용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키움 ETF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기억에 0.01%밖에 운용 수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제가 싼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삼성 코덱스 같은 경우는 0.15%니까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코덱스보다는 키움 ETF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지금 키움 ETF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으니까 거래가 잘 되는 걸 나는 사고 싶다. 왜냐면 나는 매매를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가 잘 되는 타이거
코스피 200, 타이거 200을 이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수가 제 기억에는 0.04 아니면 0.5, 0.0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코덱스에 비해서는 싸고 거래는 키움보다는 잘 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 한국에서 어떤 투자 주제, 투자 테마를 사는 게 좋으냐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표였습니다.